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좀 해야겠죠? 저희 오늘은 뭐 할 거냐면 1단원 할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을 할 건데 저희가 책을 2개를 준비를 했잖아요. 2개를 왜 준비했냐면은 이 O2는 그냥 개념을 보기 위함이고 여러분 이 카메라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만 나와요. 머리 안 말라도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한 용도로 나오는 거라서 제가 1단원은 숙제로 자의를 내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다 풀 거거든, 오투는. 근데 2단원이나 이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는 내용이 좀 많아서 저희가 오늘은 1단원 아주 약간의 내용만 따질 거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알겠지만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지? 학교 갔다 오면 바로 학원 가야 돼. 학원 갔다 오면 자야 돼. 숙제할 시간이 없어. 숙제도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은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보통 이제 국영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약간 우선순위가 나도 인정해. 국영수야. 국영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랑 과학은 약간 챙기는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얘를 조금만 하려면은 우리가 2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이 2시간 동안 뽕을 뽑아야 돼. 2시간 동안 머리를 미친 듯이 써가지고 과학을 2시간 만에 다 알아버리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숙제를 많이 안 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알아. 여러분들 수학 숙제, 영어 숙제 넘쳐나죠. 거기에 이제 국어까지 따로 공부해야 돼. 국어 학원 다닌다 치면 국어 그 숙제까지 다 커버 쳐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과학 숙제까지 첨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없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기본 숙제는 있어야지 이 사람아. 숙제가 있어야라면 어떡해.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거는 까먹지 말라고 내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분 일주일 뒤에 보잖아? 그럼 다 까먹더라.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막 수학 이런 거 하고 영어 이런 거 하다 보다가 갑자기 이제 일주일 뒤에 보니까 이게 뭐였지?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1단원만 나갈 거고요. 참 좋지? 1단원만 나가면 끝이니까. 자, 1단원의 내용은 뭐냐면 과학의 기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본량을 따지는 내용을 할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과 공간에서 이 세 개를 나눌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미시와 거시로 되어 있다. 안 졸리려면 뭐라도 쓰는 걸 하면 돼. 자, 미시라는 것과 거시라는 세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미시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미시는 작은 거야. 작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작은 물질이나 그런 작은 형태 같은 것들 얘는 큰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세 개를 따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미니까 미세하다. 얘는 좀 약간 거대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물질이나 작은 현상을 같은 걸 따지는 거는 미시. 큰 물질이나 뭔가 큰 현상을 따지는 거는 거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시 세계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완전 쬐꼬만한 거 뭐 있어? 원자. 아니 원자, 분자, 뭐 이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미세먼지 뭐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거시면 엄청 큰 거 뭐 나무 아니면 뭐 사람 아니면 뭐 우주 이런 단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시 세계가 되겠지. 그래서 미시하면 미세한 이런 것들
것이면 거대하다. 이런 걸 떠올리면서 키워드를 좀 떠올리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좀 따질 건데 이 규모가 영어로 뭐야? 영어 잘하는 사람. 그래, 스케일이라 합니다. 자, 이 스케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규모를 따질 건데 그 중에서도 뭘 따질 거냐면 시간과 공간을 따질 거예요. 공간. 시간과 공간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따질 거고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물어보면 다들 핸드폰을 보잖아. 그지? 핸드폰을 딱 보고 지금 몇 시 몇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 근데 걔는 갑자기 다른 시간을 얘기한다거나 그럴 리가 웬만해서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정확하다는 얘기지. 웬만해서는 요즘에는 시계를 했을 때 엄청 정확하게 나와요. 옛날에도 그랬을까? 옛날엔 안 그랬겠지? 그러면 뭔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과학이라는 게 점점 발전이 되잖아요. 예전에 시간을 쟀던 것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전을 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오차가 없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의 시계랑 이 단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것들이 뭐가 있냐? 시계 재는 거 알고 있는 거 있는 사람? 옛날에 없나? 오, 앙불고 이런 거 있죠? 아, 내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간 거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앙불고 이런 태양의 위치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태양의 고도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건데 얘의 단점이 뭘까요?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먹구름이 막 폈어. 해가 안 보여. 그럼 이제 어떻게?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씨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걸 재는 것들의 한계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야. 정확도도 정확도겠지만 안 보이면 어떻게 해? 답이 없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점점 정확하고 좀 더 미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요즘 시대에는 어떤 걸 하느냐. 요즘에는 다 시계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완전 초단위까지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뭐 어떤 걸로 따지는지 거기에 뭐라 써 있는지 아는 사람. 응? 요즘에는 어떤 시계를 쓸까요? 오, 옆에 있어. 오, 오늘 했어? 야, 대단한데? 대단한데? 세슘 원자시계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세슘을 가지고 이제 시계를 몇 시인지를 파악해요. 왜냐면 이게 누구는 다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다고 하면 다 똑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어야 되잖아. 물론 다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차범위가 약간 있겠지만 완전 다 똑같은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누구는 3시인데 누구는 4시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이런 장치가 있는데 그나마 요즘에 이제 제일 정확하고 오차범위가 줄어들어 있는 오차범위가 크게 있지 않은 이 세슘 원자 시계를 가지고 우리가 몇 시인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재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걸음 이런 거 있잖아. 몇 걸음을 걸어가지고 가면 있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여기서 편의점을 갈 거야. 그러면은 이 공간을 잴 때 몇 걸음을 가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정확할까? 생각해봐. 누구는 이만큼 걸음을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보폭이 어때요? 달라요. 그죠? 보폭이 달라. 누구는 이만큼씩 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보폭이 커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재고 있는 거잖아.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유척이라고 해가지고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쟀어요. 이렇게 해갖고 재가지고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재?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이저로 길이를 측정하거나 그러니까 이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이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은 이 레이저가 갔다가 레이저 좀 빨간색으로 할까요? 레이저가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얘가 얼마만큼을 갔다 왔는가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야? 점점 정확해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물론 얘를 이렇게 잴 수도 있어. 자를 가지고 잴 수도 있겠죠. 굳이 레이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정확해서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빠르잖아. 빛의 속도 엄청 빨라요. 내가 줄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레이저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재버리면 엄청나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나 길이를 측정하는 것들이 있다. 또 공간 측정하는 것들 중에서 좀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다른 거. 자,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네이버 지도 써요? 아니면 뭐 카카오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길을 찾아야 돼. 길을 찾으면은 이렇게 떠요. 내 위치가 떠. 이거는 뭘 이용한 거냐면 GPS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내가 이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런 오류가 있더라고. 내가 빌딩 위로 걸어 다닌다거나 이런 오류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갈 수 있는 경로를 알려줄 수 있게끔 나오는 게 이제 GPS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장점이 이런 게 있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공간을 재는 그런 규모들, 길이 측정하거나 이런 위치를 확인하거나 거리를 확인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 외에도 뭐 전자현미경이나 뭐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현미경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망원경. 미세한 건 이제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우주는 이제 망원경 가지고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중요한 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1단원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단원에 가진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리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상 낼 만한 게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이제 어떠한 양을 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량과 유도량으로 나뉘는데요. 기본량이라는 거가 뭐냐? 말 그대로야. 어떤 걸 우리가 단위를 세웠을 때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양들. 그래서 총 몇 가지를 배우냐면 7가지를 배워요. 근데 이 7가지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유도량은 뭐냐면 이 기본에서 유도해가지고 나온 양들이야. 그러면 유도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얘가 7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 이따 할 건데. 얘 가지고 유도를 엄청나게 많이 시킬 수 있어. 뭐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시켜서 다 유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만약에 외워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럼 뭘 외우겠어요? 얘를 외우겠어? 얘를 외우겠어? 당연히 얘를 외워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얘는 7개밖에 없잖아. 유도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 얘를 다 외울 순 없어요. 그지? 기본량을 다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본량을 좀 배울 겁니다. 기본량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자연현상을 어떤 걸 설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고량이에요. 얘는 이 기본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7가지를 배운다라고는 하지만 그 7가지를 배우기 전에 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국제단위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SI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어떤 걸 가지고 만들었냐면 십진법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십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0에서부터 10까지에서 쭉 이 10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쭉쭉쭉쭉 하는 그거 가지고 얘기한 건데 결국에는 십진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본량을 따졌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할 건데요. 기본량이 총 7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외우느냐? 그냥 어떻게 외우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건 어떻게 외우냐면 옹긴시에 방전 물질이 있다. 이렇게 외워요. 사람마다 외우는 방법은 다르겠지. 온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라는 거고요. 길이 시 뭐야? 시간 이겠죠? 그 다음에 광도 전류 물은 뭘까? 물질량 질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들만 외우느냐 아쉽게 이것만 외워선 되지가 않아요. 왜 안 되냐? 단위를 물어본단 말이야. 단위가 포인트예요. 얘는 그냥 치워. 단위가 포인트인데 단위도 물론 이 순서대로 막 외우는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 방법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까먹었어. 그러면은 이 순서도 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까먹었다 쳐요. 얘를 까먹었어. 그리고 내가 순서대로 외운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매치가 하나가 안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하나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냥 외울 겁니다. 근데 외운다고 했을 때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길이는 어떤 단위가 있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건 미터예요. 얘는 안 외워도 되잖아. 우리 길이 할 때 미터는 이미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 같은 것도 단위는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은 외워 나갈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외우면 되는 거지. 굳이 알고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질량도 생각해봐. 뭐가 있지? 무게 재는 거. 그래, 너네 무게 셀 때 킬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것들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이제 뭘 외워야 돼? 얘를 외워야 돼. 얘네가 문제야. 그죠? 자, 이제 온도를 외울 때는 자, 온도는 얘는 이제 켈빈이라고 하는데요. 켈빈. 그냥 합쳐서 그냥 켈빈 온도 이렇게 외우면 외워지고요. 광도라는 건 뭐냐면은 저는 약간 억지가 있긴 해. 외우다 보면 억지가 있긴 한데 CD에 광이 돈다 해서 CD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CD는 뭐냐면 칸델라예요. 칸델라. 근데 이걸 이제 CD 이렇게 쓰지 말고 CD 이렇게 써서 CD에 광이 돈다. 그래서 우리가 칸델라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뭐냐면은 이제 요즘 아마 전류는 잘못 외우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전류는 암페어예요. 암페어. 그래서 암페어 넣게 되면 암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암전.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은 본인이 만들어도 되지만 제가 외우는 방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물질량은 이 물이 이렇게 있잖아. 이거를 위를 바꿔요. 그러면 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 저희가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옹기시에 광전물질이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길이랑 시간이랑 물질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온도, 켈빈 온도, 그 다음에 CD광, 칸델라, 광도, 그 다음에 전류, 암페어, 암전, 전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전압이라고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전압이랑 전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류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위아래로 싹 바꾸면 몰이 되죠. 그래서 물질량에서 몰까지 이런 4개는 이미 알고 있던 게 아니라 모르던 거니까 이 4개는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을 배웠어. 그럼 뭐 해야 돼? 유도를 해야지. 그죠? 이 유도량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유도량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얘기를 하자면 좀 지워야겠어. 유도량을 구하는 방법은 그다지 크게 힘들진 않은데 약간 보면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유도량은 단위가 힌트예요. 단위가 힌트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6번에 보면 다양한 유도량과 단위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넓이는 제곱미터잖아요. 그지?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단위를 이용해서 반대로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능력이야. 이 제곱미터라는 거의 의미는 뭐예요? 미터를 몇 번 곱했다? 2번 곱했다라는 의미죠. 그 얘기는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뭐 했어? 한 변,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곱미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부피는 세제곱미터야. 맞아요? 그러면 미터를 3번 곱했네? 그죠? 그러면 가로랑 세로에다가 뭐까지 곱한 거야? 높이까지 곱했다. 그러니까 반대로 찾아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위를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밀도를 막 구하라고 나왔어. 근데 난 밀도를 구하는 걸 까먹었어. 근데 만약에 시험지에서 단위를 줬어. 그럼 뭐야? 다행인 거지. 왜냐면 그 단위를 가지고 내가 힌트를 얻어서 내가 풀 수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속력. 속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건 있지만 미터/세크잖아요. 얘는 나눴다라는 의미지. 미터를 얘로. 그러면 뭘 나눈 거야? 거리를,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도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 기본량에서 유도를 시켜가지고 나온 것들이잖아. 그래서 유도량인 거죠. 가속도는 뭘까? 가속도는 지금 요거잖아요. 제곱.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속력이 있는데 그거를 또 나누었어. 뭐로? 시간으로. 그래서 얘는 시간분해. 속도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나눴어. 그래서 속도로 나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속도의 변화한 만큼을 시간으로 나눴다. 그래서 가속도. 그래서 그냥 막 단위가 나온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주의 깊게 잘 봐야 돼. 단위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힌트가 되는 거야. 힘 어떻게 구했는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나.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 뭐예요? 킬로그램. 질량이잖아? 그지? 얘 뭐예요? 가속도. 얘를 어떻게 했대? 곱했다. 라고 반대로 얘를 보고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에 이제 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 이걸 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준 내용들 가지고 준 게 있으면 그거를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나와요. 만약에 내가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멘탈이 나가 있으면 안 되고 이 단위 가지고 뭔가 파생해서 내가 구해야겠다. 밀도는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자, 근데 거기 단위 뭐라 돼 있어요? 킬로그램을 나눴대요. 그래. 세제곱으로 나눴대. 킬로그램이 뭐예요? 질량이에요. 질량을 부피를 어떻게 한 거야? 나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밀도를 구하는 걸 까먹어도 부피분의 질량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단위를 주면 얘 부피였는데? 그러면 부피를 질량을 부피로 나누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방법도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킬로그램을 어떻게 했대요? 얘로 나누고 이랬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좀 어려워. 이거 좀 어려운데? 좀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길이? 길이도 있고, 길이? 이것도 있고. 자, 압력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압력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하는 거야. 압력은 뭐야?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푸시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압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영향을 받을까? 여기 중에서. 힘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힘은 이거였잖아. 얘랑 얘의 다른 점은 뭘까요? 그러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뭘 해줘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압력을 받는다라는 건 힘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조그만한 데다가 이렇게 힘을 주는 거랑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데다가 힘을 주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와 얘의 차이를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던 게 얘가 1로 가버렸어요. 그 얘기는 얼만큼이 나눠졌다는 거야. 원래 이 힘이 의미하는 거는 얘랑 얘를 곱한 다음에 얘로 나눈 거야. 얘의 차이를 보는 거야, 압력이랑. 얘는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 거지? 얘가 분모로 가버렸네? 그러면 얼마만큼 남아야 될까? 그러니까 얘를 한번 나누면, 미터로 한 번 나누면 얘가 사라지죠? 근데 얘가 분모를 갔다는 건 한 번 더 나눠진 거지? 그러면 얼마만큼 나눠졌다? 제곱미터만큼 나눠졌다. 이 얘기죠? 그럼 제곱미터만큼 나눠졌다는 건 얼마만큼을 나눴다라고 한국말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치? 그러니까 어떠한 넓이, 그 면적 같은 거, 넓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면적을 우리가 힘을 면적만큼으로 나눴다라고 파생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답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단위를 요거 쓰는데 할걸. 파생돼서 나온 그 과정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외울 때 그렇게 크게 힘들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내용을 해볼까요? 농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물질량에서 배웠을 때 몰이 나왔어. 그죠? 이 농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왜 해야 되나요? 하는데 막 하다 보면 돼요. 농도라는 건 얘의 의미를 생각하는 건데, 얘는 물질량이었죠. 몰을 위안을 바꿔서 물질량 이었는데 얘는 뭐야? 부피잖아. 그지? 그럼 물질량을 뭐로 나눈 거예요? 물질량을 부피로 그대로 나눠버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단위를 보고 이렇게 구하는 거네. 그러니까 반대로 나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단위를 보면서 내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도량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유도량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지만 그걸 다 배우진 않고 이해하는 과정들만 좀 할 겁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뒷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할만한데 여기는 그래도 할만한데 여기 좀 어려우니까
이런 과정들을 잘 떠올리시면 되겠죠.